안녕하세요. 커먼와인입니다. 전 세계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 스타일에 대해 소개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에 있어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샴페인입니다. 이를 생산하는 프랑스 북부의 샹파뉴 지역은 서늘한 대륙성 기후를 가져 스파클링 와인 생산에 이상적인데요. 하지만 봄 서리, 겨울의 동결 현상 및 비와 구름 낀 날씨와의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샹파뉴의 날씨는 해마다 차이가 아주 클 수 있기에 블렌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샴페인은 전통 방식으로 양조하며 보통 샤르도네, 피노누아, 메니에 3종의 포도를 사용합니다. 프랑스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통 방식으로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하지만 샴페인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대신 크레망 달자스, 크레망 드 부르고뉴, 크레망 드 루아르와 같이 크레망이라는 용어를 흔히 보게 되는데요. 크레망은 효모 앙금과 접촉한 상태로 최소 9개월을 지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들 와인은 모두 현지에서 스틸 화이트 와인 생산에 사용되는 포도를 기반으로 생산됩니다. 그런데 알자스에서는 뮤스카와 깨브르츠트라미너와 같은 향기로운 포도 품종은 사용이 금지되고 샤르도네 사용은 허용됩니다. 샹파뉴 다음으로 프랑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파클링 와인 생산지는 루아르밸리입니다. 여기에는 크레망 드 루아르 외에도 2개의 주요 스파클링 와인 등급 명칭이 존재하는데요. 모두 전통 방식으로 생산되며 효모 앙금 접촉을 9개월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스파클링 소미르는 슈냉블랑, 까베르네 프랑, 샤르도네, 까베르네 소비뇽, 피노누아 등 다양한 품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부브레는 오직 슈냉블랑만을 사용하며 여기에서는 스틸 와인보다 생산량이 훨씬 많은데요. 자가분해 특징이 발현될 경우 빵과 비스킷 특성보다 스모키한 풍미가 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스페인에도 전통 방식으로 생산하는 유명한 스파클링 와인이 있죠. 까바입니다. 대부분의 까바는 카탈루냐 지방에서 생산되는데 이곳은 기후가 따뜻해 높은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도를 조기 수확합니다. 기본 와인은 전형적으로 사과, 배의 가벼운 풍미를 보여주며 2차 발효가 끝나고 대부분 까바는 샴페인보다는 더 짧은 기간 동안 앙금 저촉 상태로 발효됩니다. 까바 생산에는 주로 마카베오, 비우라, 자렐로, 파레야다 등 스페인 지역의 토착 품종이 사용되지만 샤르도네와 피노누아가 과일 풍미와 산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병 발효 스파클링 와인 생산에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생산한 스파클링 와인을 캡 클래식라고 합니다. 샤르도네, 피노누아, 피노미니에 중 하나 이상의 품종을 사용하며 슈냉블랑이 사용되기도 하죠. 호주에서도 아주 다채로운 스타일의 스파클링 와인이 생산됩니다. 야라밸리, 애들레이드 힐스, 태스메니아와 같은 서늘하고 온화한 기후 지역에서 보통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로 전통 방식을 사용하여 복합적이고 우아한 와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레드 스파클링 와인도 이곳에서 큰 성공을 거뒀으며 슈라즈뿐 아니라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등도 사용됩니다. 뉴질랜드는 남반구에서 상대적으로 남쪽에 위치한 입지와 서늘한 해양 미풍이 부는 해양성 기후 덕분에 샤르도네와 피노누아가 천천히 숙성되어 우아한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말보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스파클링 와인이 생산되며 소비뇽 블랑 등 강렬한 아로마를 가진 품종을 사용할 경우 탱크 방식 또는 탄산 주입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스파클링 와인의 대다수가 생산됩니다. 최고의 와인은 로스 까네로스 AVA와
앤더슨 밸리 AVA와 같은 더 서늘한 입지에서 생산되며 피노누아와 샤르도네로 전통 방식을 사용해 프리미엄급 와인을 만듭니다. 탱크 방식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은 프로세코입니다. 이탈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두 개의 지정 명칭이 있습니다. 베네토와 프리블리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프로세코 DOC와 더 높은 품질의 와인을 만드는 코넬리아노 발도비아데네 DOCG가 있습니다. 글레라 품종을 사용하며 풋사과와 멜론 등의 신선한 풍미를 가진 가벼운 스타일로 샴페인 및 까바보다는 잔류 당분 수준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독일 젝트의 대부분은 탱크 방식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기본 와인을 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가져와 독일 내에서 생산하는데 반면 독일산 포도만을 사용할 경우 레이블에 도이처 젝트로 명시하죠. 도이처 젝트는 일반적으로 피노블랑, 리슬링, 피노그리, 피노누아를 사용합니다. 아스티 방식의 대표 와인은 역시 아스티 디오시지입니다. 강렬한 꽃과 포도, 복숭아, 배의 풍미를 보여주는 뮤스카 블랑 아프티그행 품종으로 달콤하고 가볍게 즐기기 좋은 와인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뺀낫을 소개합니다. 앙세스트랄 방식으로 생산되며 이는 스파클링 와인이 만들어진 최초의 방법입니다. 단 한 차례의 발효만을 진행하는데 1차 발효가 완전히 완료되기 전에 병입하여 이산화탄소를 와인에 녹아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뺀낫은 대체로 알코올이 낮고 보통 2.5에서 3기압 정도라 철사망을 두른 코르크 대신 크라운 캡을 사용하며 가볍지만 큰 버블이 형성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효모황금을 걸러내는 데고르주망 과정이 없다는 것인데요. 뿌옇게 탁한 와인은 향과 맛 또한 펑키한 편입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때루아와 품종의 특징을 온전히 표현한다는 것이 뺀낫의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투박하고 날것의 느낌에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는 점은 단점이라 할 수 있죠. 추가적인 병숙성 없이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